유튜브 사이다 헤드라인. 네, 반갑습니다. 최 차장님.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선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땡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 출신입니다. 아직까지 그 검사에 물이 잘 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대로죠. 검사를 물이 타투로 새겨져 있어요. 이게 지금 안 돼요. 빠지질 않습니다. 김용남 유튜버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뺀다고 뺐는데. 그게 안 빠져요. 많이 빠졌는데. 빠졌습니까? 네. 네. 이런 얘기하면 조금 억울해요? 아니면 뭐 그냥 기둥으로도 안 들어요? 억울해요? 엄청 많이 거의 다 이제 탈색돼서 없어 이제. 그렇습니까? 그럴 이유도 없는 거죠? 없지 뭐. 내가 그럴 뭐 이유도? 네. 형사사건 변호도 안 하지. 뭐 검찰에 무슨 득을 볼 것도 없고. 검찰 동우회. 검찰 동호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그래요? 네. 그럼 그럴 이유는 없네요. 아니 검찰 동호회는 안 나가봐서 나가 보신 적 없죠. 그러니까 아마 원로분들만 주로 나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까? 네. 아직 그 나이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수 폭격기 신인규 변호사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요즘에 이제 뉴스가 좀 암울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저도 좀 지쳐 있었다가 오늘부터는 마음 또 고쳐먹고 고쳐 먹어야 돼요. 좀 경쾌하게 가보려고 경쾌해야지. 합니다. 이 언어의 오염 그리고 그렇습니다. 궤변들이 좀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경쾌하게 제거하겠습니다. 요건 아주 마음을 잘 다잡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굉장히 바쁜 와중에 매불쇼를 또 찾아주셨습니다.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의 이제 그 연말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까지 그 후원이 잘 안 되나 보군요. 네, 뭐 아직 남아서요. 저번에 이제 매불쇼 몇 번 나올 때 네. 그건 안 가져왔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렇습니까? 나온다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네. 아니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올해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거가 있는 해는 후원금 모집 한도가 2배로 늘어나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게 한도가 높아. 더 네. 높아진 그래서 거야. 아직 못 채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이 진짜 개인적으로 좋거든요. 네. 이렇게 그 유권자들에게 나를 어필하면서 이렇게 후원받는 너무 건강, 이 진짜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근데, 말씀해 주시죠. 근데 몇몇 국회의원분들은 이거를 좀 되게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사실 이거 갖고 나오기 좀 약간 방송에 이게 죄송.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니까요. 저는 이제 혹시 방송의 그림이 네. 매불쇼 그림을 해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을 좀 했는데. 그림을 제일 해치는 건 제 얼굴이에요. 왜 그래요? 요즘 뭐 저는 인기 진짜로 많은데. 아름답게 보고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 철학 코너에서 한번 또 깊이 있게 다룬 적이 네.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평소에 또 활약도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활약이 좋으니까 후원을 하지. 그렇죠. 아무나 후원하니? 그렇습니다. 예. 네. 국민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좀 더 크게 만들어. 그러면 해쳐요. 네, 고맙습니다. 자, 빠르게 준비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 이 엄청난 악마화가 전방위적으로 있었죠. 네. 그리고 아직도 지금도 악마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선량한 시민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악의적인 마음 없는 그냥 선량한 시민들도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감정, 이미지가 아직도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정치인과 검찰이 거기에 일조를 했다.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자세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시장이 조폭으로부터 20억 원을 받고 조폭한테 네. 20억 원을 받고 네. 특혜 사업권을 줬다라는 폭로를 합니다. 네.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장의 근거로 든 게 저기에 있는 현금 따발 사진이에요. 이게 무슨 현금 따발 사진이냐?
조폭 박정우가 SNS에 올린 현금 다발 사진입니다. 예. 혹시 이게 이재명 시장하고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아, 저 기억난다. 예. 인과관계는 당연히 없고 상관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엮어버린 거야. 예. 근데 장영하 변호사는 이제 이 건 때문에 기소가 됐고요. 1심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는 이제 무죄가 났고 2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네. 뭐 요거는 뭐 요 정도로 정리하고 장영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악마와의 난리 났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네. 성남의 조폭 아까 저 사람 이름을 2개를 쓰는 것 같아요. 네. 예. 저 조폭 박철민이가 같은 조폭 동료 장모 씨에게 받았다는 편지를 예. 국민의힘이 입수를 하게 됩니다. 조폭 박모 씨에게 조폭 장모 씨가 쓴 편지야. 네네. 조폭의 장모 씨가 쓴 편지인데 이거를 방철호한테 줬어. 근데 요거를 이제 국민의힘이 입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이걸 갖고 이제 조폭 연루설을 키웁니다. 예. 당시 김진태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준석 형님하고는 얘기된 거야. 생각해보니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 건 7차례 정도, 10억 정도 다음 서신에 얘기해 줄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예. 그럼 이거 대선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이 이 편지가 진짜 이 조폭 장모 씨가 쓴 것이 맞는지 대검찰청에 감정 의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검찰청은 수원지검에 2번의 감정서를 보내요. 예. 그런데 1차 감정서에는 가필 가능성이 높다고 보냅니다. 이재명 관련 내용의 글은 다른 종류의 필기구로 가필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그 편지를 보잖아요. 이재명 관련한 내용만 진짜 이상하게 적혀 있어. 그 부분만 네. 다르잖아, 아예 뭔가가. 완전 다른데? 그렇지. 네. 그 뭐 딱 봐도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대검이 2차 감정서를 2달이 넘어서 대선 하루 전날 대선 하루 전 그러니까 2022년 3월 8일에 예. 수원지검에 보내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내냐 요렇게 보냅니다. 감정관 공통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그 편지를 감정했던 예. 한 문서 감정관이 권익위에 자신과 함께 감정했던 사람들을 신고를 했어요. 네네. 뭐라고 주장을 하면서 신고를 했느냐 보겠습니다. 네, 편지에 이재명과 관련된 부분의 필체만 유독 달라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선임 감정관이 적당한 사유 없이 배척했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를 대선 전에 반영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 편지는 조작된 편지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예. 국가수의 감정 근거로. 와 이거는 대선 개입 아닙니까? 와. 대검의 대선 개입. 명백한 대선 개입이고요. 원래는 이제 저런 필적 감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래 안 걸립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필적 감정을 신청한 지 한 70여일 정도 지나서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 1차 감정서도 있고 했는데 보통 그렇게 오래 걸리면 담당 검사가 독촉하거든요. 디지털 포렌식 센터라고 대검에 있는 거는 검찰에서만 보통 요청을 하기 때문에 업무가 밀리지도 않고 바로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예. 저렇게 이례적으로 뭐 한 달만 지나도 야 왜 이렇게 빨리 안 와? 빨리 좀 줘. 이렇게 할 텐데 아예 독촉도 그때 당시 없었고 네. 그래서 결국은 느리고 빼다가 3월 8일 그러니까 3월 9일 날 지금 대선이 있었거든요. 3월 8일 날 그 내부 결제해서 통보를 해서 결국은 저게
위조됐다고 하는 순간 지금 난리 이재명 나죠. 악마를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난리 날 그걸- 겁니다. 그렇죠. 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저는 어차피 0.73% 포인트 그렇죠. 차로 승패 갈렸잖아요. 네. 결과 완전히 바뀌었을 완전히 겁니다. 바뀌었을 겁니다. 저게 지금 이게 김진태 지사가 들고 흔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또 언론에 나오면 저게 맞겠거니 또 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이거 아니다라고 말만 해줬으면 지금 진짜 그때 이미 판세가 다 바뀌었겠죠. 무조건 바뀌었죠. 통상 얼마 만에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 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만 한 달 내도 안 걸립니다. 저는 한 실적 20일 감정은 여기, 그렇죠. 20일. 20일 정도면 나오는 것인데 와. 지금 이례적으로 70일 동안 늘어빼고 있고 중요한 것은 수사 검사가 별로 빨리 달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내부에서 이게 지금 이게 필적이 동일한 게 아니다라고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것도 아니다라고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썼는데 이건 아니라고 선언을 해줘야 되는 사건인데 그렇죠. 그것도 안 했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대검찰청에서 국감인데 증인으로 지금 불러놨거든요. 그분이 또 나와서 증언을 할 겁니다. 저희 방에서 불러놨고 예. 제가 잘 물어보겠습니다. 네. 예. 이거를 밝힌 분이 김기표 의원님이야. 아.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국감장에서 이제 전 국민들이 보시는 가운데 제가 질의응답을 해서 네.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님, 솔직히 이거 지금 수원지검 그리고 대검이 20대 대선 개입한 거 맞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의심할 소지가 충분하죠. 네. 근데 나보다 더 최근까지 검사했던 분이 나왔잖아.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저기다 물어봐. 아니 이 검사님은 밝혀내잖아. 이 검사의 민낯을. 이 정도 그 해석해달라는 거면 이거는 난 보고 아, 이거는 너무 진짜 심각하네요. 너무 심각해. 이거는 국헌문란에 근데 가깝다. 이게 1차 감정에 가필한 게 아니 그리고 뭐 그건 감정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인의 눈으로 보더라도 네. 편지에 가필한 거 그리고 필기구가 딱 티나요? 다른 거는 다시 한번 티가 확 나는데 예, 편집 올려드릴게요. 딱 티나요. 근데 1차 감정 아니 보통 필적 감정하면은 감정 결과가 한 번 나오지 저렇게 1차 감정 나오고 2차 감정이 70일 후에 두 그러니까 번째로 저게 좀 나와요. 특이한데요.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제 가필 여부는 사실 눈으로 봐도 확인된 건데 1차 감정서는 저렇게 날린 거고 결론을 안 낸 채로 저렇게 지금 그러니까 예. 가필했다는 것은 필적이 다르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적이 다르냐 맞냐에 대한 판단을 안 한 채 그것만 지금 그건 누가 봐도 제가 봐도 하겠습니다. 가필돼 있는 건. 그리고 이것을 원본을 보면은 일반인이 봐도 눈으로 봐도 그냥. 글씨가 달라요. 그런데도 예. 대검에서 잘 모르겠다. 이게 감정사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결론을 못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왜 그 부작위란 말 있지 않습니까? 네. 행동하는 거 말고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또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예. 형법이 있는데 이거는 검찰에서 아닌 거는 명확하게 아니라고 해줘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저는 거의 부작위범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선 개입을 행동을 안 함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선 개입을 한 것이다. 네. 이런 사건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필적 감정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그렇습니다. 않는데 예. 이게 뭐 뭐 많이 이게 의아해요? 이게 의아한 아니 그러니까 1차 감정을 하고 이렇게 필적 감정을 1차, 2차 필적 감정도 아니지. 1차는 그냥 필기구 종류가 네. 달라서 가필했다는 건데 네. 보통은 저렇게 감정을 보내면 한 번의 결과가 나오거든. 네. 근데 1차 감정 나오고 또 70일 후에 2차 감정을 나눠서 한 것도 이상하지만 네. 이게 텀이 너무 길단 말이죠. 네.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렇죠. 필적 감정은. 그 경위는 이제 구체적으로 국감장에서 밝혀질 것인데요. 사실은 1차 감정서 자체를 내보낸 게 검찰에서 약간 그때는 타협한 안으로 그렇게 됐던 것을 같고 근데 이제 나머지 2차 감정이 결국은 최종적인 건 늦게 낸 것을 하면서 도와줬다고 봐야 될 것 주인 같습니다. 감정관이 본인이 스스로 이 사태가 어떻게 된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권익위원회에다가 공익 신고를 할 때 네네. 결국에는 이 결과가 일찌감치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당시 유리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을 좀 지지하기 위해서 네. 결국에는 의도적으로 한 부패 행위다. 당연하죠. 본인이 이렇게 이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국감 증인으로 부른 것은 실제로 이 증인이 이거 뭐 필적이 맞지 않다 이제 실무자가 네. 맞지 않다고 보고를 했는데 위에서 묵살하고 눌렀다 이런 취지의 저희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이제 국감장에서 밝힐 생각입니다. 아니, 예. 어떻게 보면 그 쿠팡 네네. 어미준이 어미준이. 그 케이스랑 음. 약간
약간 다르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사건 같아요. 근데 사이즈 면에서는 이거는 국헌문란, 아, 이거 대선 개입이니까 심각하죠. 이거는 그렇죠. 심각하죠. 매우 심각하죠. 사이즈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검찰이 조직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움직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권 남용의 이건 한 사례인데 네. 이게 대선 계획까지 갖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악마화하는데 동원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요 지금도 계속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김기표 의원님께서 이걸 딱 쥐고 가신다고 하니까 네. 좀 안심이 되고 아유. 아니, 제가 지난번에도 국감 때 뵈니까 진짜 하나하나 문서를 다 되짚어가면서 예리해요. 상대방을 예. 쪼여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저는 꼭 의원님께서 책임지고 한번 좀 밝혀주시면 앞으로 이런 악마화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정말 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열받는 소식이 오늘 오전에 전해졌는데요. 예. 관봉권 띄지 알지?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잖아. 남부지검. 남부지검.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야 이거 이상하다. 예. 감찰해라. 그렇죠. 감찰 지시했죠. 예. 그런데 이 감찰의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남부지검의 이 관봉권 띠지 건과 제발, 관련해 가지고요. 제발. 설마. 에이. 제발. 대검에서 감찰을 했는데 했는데. 지검장하고 네. 담당 검사 등 이른바 윗선의 고의나 지시는 없었던 것 같다. 실무적 차원의 과실은 있었지만 주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요. 이런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를 했고 법무부가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뭘 징계 수위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 감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다라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아니 그 실수는 맞는데 고의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감찰 결과. 그렇죠. 그럼 뭐 실수 정도에 대한 징계가 나오겠지. 그래서 제가 이 대검에 맡기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댓글에서 정성을 흔들지 말라고 나한테 얼마나 뭐라고 했어. 아 진짜 이게 너무 힘 빠집니다. 이건 진짜 화난다. 야, 아니, 그럼 윗선의 고의가 없었으면 실무자들이 그 청문회에서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나 참. 아유. 검사님들 말씀 좀 해보세요. 나도 이상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나도 이상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 보니까. 아니 그게 무슨 아니 그 아까 그 이제 우리 김영남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잠깐 이렇게 말이 끊긴 데가 시간이 있었잖아요. 다 진짜 참 할 말이 없게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제가 그때 관봉권 띠지 청문회 할 때의 느낌을 보니까 이제 그 좀 말이 안 되고 황당한 건 그렇다고 보면 실무자들의 실수라고 이렇게 뭐 만들고 나왔거나 이렇게 지금 그 가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네. 결국 말단 압수계 국회에서도 그렇게 보였었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도 얘기해서 저것은 실수가 되면 이제 다 저쪽 프레임에 말리는 것이고 그렇죠. 저게 왜 없어졌는지 그게 없앤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느낌으로 보고 그게 질의가 돼야 될 거다. 네. 그게 실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결국은 검찰에서 나와서 답변한 것은 뭐 진술도 이미 준비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실수 그다음에 혹은 또 검사실에서 그러니까 이제 논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 혹은 저기서 실수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실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실수로 결론을 내려졌고 문제는 제가 좀 걱정했던 게 뭐냐면 제 감찰을 하건 수사를 하건 밝힐 수 있을까? 저렇게 실수라고 주장했을 때 그러니까 가사 일부러 없앴다고 친다 하더라도 네네. 그게 아주 일부 사람만 관여돼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내란 사태에서도 진짜 천우신조로 CCTV를 확보해서 사실 한덕수가 어떻다는 걸 다 봤는데 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다른 어떤 수사 방법이 물질적인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사 방법이 있겠나 제가 그런 걱정을 하면서 물어봤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실수라고 하고 저기서 몰랐다 해버리면 네.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수사상 이런 걱정을 했는데 감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역시 그렇다 이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대검에서 진짜 봐주려고 이렇게 아마 이 국면에 지금 같은 국면에서 했을 것 같진 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런데, 의원님 예.
그 혹시 그 CCTV는 없는 건가요? 근데 이제 검사실에는 자체적으로 CCTV가 없고 아, 그래요? 그 압수계 자체도 그냥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금 관본권이 없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들 네. 이제 뭐 사실대로 얘기를 다 사실대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네네. 그런데 검사실이나 이런 압수계 CCTV가 있지 않으니까 아, 그런 그래요? 거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면 사실 뭐 검사 우리 저 김영남 의원님께서 검사 생활 해보셨으니까 이게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그 왜 거예요. CCTV가 없어 아니, 또? 그런데 이제 이상하긴 이상하죠. 어떻게 그 압수물을 그렇게 다루느냐 말이 안 돼요. 되느냐. 네. 저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 네. 그 대검 감찰 결과를 보면 그런 게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검사장이나 남부 검사장이나 이제 간부들이 4월인가 뭐 그때 알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그렇습니다. 없어진 거는 네. 몇 달 전이고. 네. 근데 그거를 알고 나서 당시 남부 검사장이 대검에 가서 직접 방문을 해서 당시 보고를 했죠. 총장하고 대검 차장한테 보고를 했대요. 네. 보고를 한 거는 확인이 된 모양이야. 네. 그때. 그리고 그 내용을 수사보고로 작성해 갖고 기록에다가 편철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때. 그리고 나서 그 수사보고가 그대로 해 갖고 특검에 인계가 된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 얘기는 만약에 이거를 관봉권의 띠지나 포장을 일부러 없애고 이거를 은폐하려고 했으면 네. 수사보고를 작성해서 붙인 채로 그 수사보고 채 통으로 했겠냐. 특검에게 넘겼겠느냐. 뭐 이런 또 식의 이렇게 또 가면 안 되죠. 주장이거든. 이거는 그렇게 가시면 안 되죠. 아니, 이것이 그럼- 관봉권 띠지 수사를 하려고 봤더니 없어졌다라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수사를 하려던 게 있었잖아. 네. 그럼 관봉권 띠지가 없으면 수사가 중단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그냥 네. 그러고 끝내버렸어요. 예. 보고도 안 하고요. 후임 검사에게 이걸 인수인계도 맞아요.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실수입니까?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오늘은. 아니 그런데 뭐 내가 왜 변호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그거는. 그때 그 관봉권이 구권이었다는 거예요. 신권이 아니고 사용권이라고. 그러니까 사용했던 거를 이제 묶은 거지 관봉권이. 근데 이 관봉권의 경우에 구권을 이렇게 묶은 경우에는 그게 그 추적이 안 된대. 신권 같으면 조폐공사에서 나와서 뭐 이게 경로가 그 단순한데 구권을 이렇게 다시 관봉 포장을 한 경우에는 이게 유통 경로가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전체적인 경위는 아무래도 검찰이 일부러 없앤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또 변명하는 것이 그렇게 없어진 상황에서도 아까도 얘기했던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바로 보고도 그렇습니다. 안 되고 네. 이런 것이 이제 있으면은 이게 도대체 직접 없애지 않고서 이런 일이 벌어질 말이 수 안 있었겠네요.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문제가 되면 그때 4월달이라도 발견했을 때 네. 다시 내부적으로 감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그것도 하고 안 했어요. 맞아요. 진짜 두 번의 그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아무것도 안 사실은 했어. 의심을 하는 것이고, 저도 수사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의심을 하는 것인데 네. 강하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다 부인하고 몇 명 그 숨기고 아니다 실수했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수사적으로 돌파할 수 있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아니 근데 네. 근데 제 생각에는요, 감찰과 수사는 다르니까 전 이거 이제 수사해서 이제 강제 수사로 저는 밝혀야 된다는 입장인데, 감찰도 이게 지금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지 대검에서 끼리끼리 지금 감찰하니까 예. 얼마나 이걸 열심히 했겠습니까? 전 아까 최욱 씨 말씀하신 대로 분실을 알았던 4월달에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거, 그리고 인수인계도 안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볼 뿐만 아니라 국회에 나와서도 자기들끼리 말이 서로 또 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반드시 진실을 묻을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대검에서 1차로 일단 감찰했습니다만은 이건 정말 하나만한 일을 한 것이고, 전 법무부에서도 감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한 번 더 감찰을 하고, 전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사안은 전 수사로 밝히는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거 저는 그냥 뭐 고의가 없다, 그냥 실수해서 서로 핑퐁하는 식으로 해서 묶고 넘어가자, 네. 이렇게 지나갈 수는 없다. 예. 너무나도 의혹이 지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예. 아니 이미 그 띠지가 있는 상태에서 개수가 다 끝났는데 왜 그걸 다시 풀어가지고 다시 세냐고.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 제 사후 대처가 너무 미심쩍은 예, 거예요. 그 사후 대처도 이상하고, 예.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우리 오늘 두 검사님이 나와 계셔서 검찰 이슈에 대해서 한 분은 아주 애써 좀 외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입장을 고려해서 판사 씹으러 가겠습니다. 판사. 예, 요건 또 잘 씹으시더라고. 사람들이 요건 또 좋아하더라고. 요건 또 좋아해. 근데 이 내용 들어가면 진짜 열받습니다. 예. 엉망진창 판사 여경은 이름이 여경은이야. 네. 여경은 부장판사가 제주지법에서 근무할 때 A 변호사와 나눈 카톡이 공개돼서 지금 뭐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입에 올리기도 좀 민망한데 네. 그 카톡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민망하지만 그 A 변호사가 오늘 2차는 쓱 애기 보러 갈까 그러니까 여경은 네. 판사님께서 아유 좋죠 형님 뭐 이런 네. 지금 랜딩은 비행기 타고 제주에 내렸다는 그 변호사가 예, 네.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무슨 뭐 방과 후 돌봄이 있나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보이죠. 텐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경은 부장판사가 국감장에 나왔거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따져 물었습니다. 예. 여경은 부장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2차는 쓱 애기 보러 갈까? 이게 애기란 게 무슨 뜻입니까? 특정 종업원을 지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디의 종업원이죠? 7080 라이브 카페의 종업원입니다. 7080 카페라고 하는데 이른바 룸살롱이나 유흥주점인 것은 아닌가요? 룸이 없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고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노컷뉴스가 예. 해당 업소를 갔다 왔대. 거길 또 갔어. 갔다 왔는데 궁금하다 이거.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곳이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 여성 접객원이 나온다는 사실 이것도 중요하고 예. 그 해당 업소는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대. 그래서 이런 짓을 하면 불법이래. 아, 네. 그리고 또 불법이 돼버리는 거야. 예. 그러면 여기서 애기가 과연 누구냐? 애기. 애기. 이 해당 업소의 관계자가 이 애기에 대해서 특정을 해줬어요. 노컷뉴스가 이걸 취재한 건데요. 궁금하네. 그 애기. 예, 애기. 그 애기 누구야? 애기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찾았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그 카페에 7080이라는 그 카페에 여종업원이 5명이 근무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가게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다.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문제의 그 아기는 20대였고 가장 어리고 미모가 뛰어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 그 아기가 바로 이 아기입니다. 아, 네. 지칭을 해줬네. 이게 노컷뉴스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저나 이제 사실관계를 물어보면서 시간이 없어서이기도 했는데 애기가 뭐냐 이제 그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7080 라이브 카페다 해서 사실은 전 더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유흥업소는 아니냐 이러고 이제 시간 없어서 말았는데 만약에 수사라면 더 꼬치꼬치 물었겠죠. 네. 뭐 어떻게 7080인데 어떻게 애기라고 표현할 수 있냐, 50대를 애기라고 하냐 이래가면서 쭉 물어봤을 텐데 네. 아니 저 정도면 뭐 이미 밝혀낼 걸 밝혀냈다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성 접객원이 나오면 안 되는 장소. 네.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변호사와 판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갔는데 제가 판사가 돈 냈겠습니까? 사실 그것도 이제 수사하면 나오겠지만 예, 예. 변호사가 돈을 내서 저런 데 갔다는 거고 여성 접객원이 나오면 아무래도 그 가격이 꽤 되겠죠. 예.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 처음에 그 이른바 김영란법이나 청탁금지법이 나왔을 때도 변호사와 판사는 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만나면 안 된다 이게 네. 이해관계가 있어서 나중에 언제라도 이렇게 재판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아예 금지를 해놓은 대상이 되고 그래서 저건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행위죠. 네. 근데 실제로 그 저 변호사 지난해 11월 진행한 형사 사건 한 건이 있다는 거 있었다고 아닙니까? 그랬죠. 네. 그날 그 국정감사 때 물론 이제 판사 증인으로 한 판사 얘기로는 자기가 그 사건을 놓고 가서 후임 판사가 결정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는 하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사실
뭐 물론 변호사들이 판사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있습니다만은 판사를 저렇게 이렇게 해준 이유는 혹시라도 나중에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거 자체가 이미 범법행위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사건도 있었고. 아니 예. 저는 지금 법원이 너무 웃긴 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지금 지기현 재판장 사안에서도 판단을 하면서 이 사안도 징계하면 또 지금 솜방망이 뭐 주의 촉구로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거 카톡을 위해를 자세히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먼저 이 판사 여경호 판사가 얘기합니다. 형님 다음 주에 제주 오시나요? 형님 오시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 또 형님이 오늘 간다래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올 줄 알았는데 오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좋죠 형님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아, 애기 보러 가야 돼. 근데 이게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애기라는 걸 둘이 지금 암호처럼 알고 있잖아요. 서로가 알고 이게 있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그 애기를 아니까 지금 또 애기 보러 간다는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판사는 몇 번 갔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날만을 맞아.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쭉 하고 봤을 때는 진짜 이거 재판부 이 판사들의 이 윤리관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이거는 위법 사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아 저는 정말 지금 사법부가 완전히 예.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게 그 듭니다. 보통 썩은 게 아닌 게 방금 그 여경은 부장판사 이자는 2024년에 본인 포함 3명의 판사가 예. 노래방에 가갖고 경찰 오고 난리 났었던 사건이 있었죠. 네. 그때 노래방에 낮술을 먹으러 갔습니다. 와. 근데 낮술을 먹으러 간 것도 진짜, 좀 문제지만 거기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노래방 업주는 다 아시겠지만 어지간한 손님을 받지 않습니까? 네, 웬만하면 다 받아요. 웬만하면 다 봤는데 네. 얼마나 술을 많이 만취했는지 그 노래방 사장이 나가달라고. 나가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달라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결국에는 경찰까지 출동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엉망이야 제주지법이. 엉망이에요. 낮에 이게. 점심시간에 낮에. 점심시간입니다. 아. 점심시간.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국감장에서 물어봤습니다. 예. 너네 원래 이렇게 술 처먹고 다니냐? 근무 시간에 물어봤어요. 이 진짜 심각합니다. 함께 보시죠. 점심 먹고 복귀할 생각이었는데 술이 과해져서 평소에도 점심시간에 이렇게 술을 자주 마시나요? 간단히 먹은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점심 때 술을 먹으면 되겠어요, 판사가? 네. 저 뇌는 된다는 의미에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저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되겠어요 그런데 네, 그러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밝히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저기 국감장 질의 과정에서 저 질의용 때문에 제일 뭐 웃기다 우프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 번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실 판사가 그래도 사회에 기대가 있었는데 몇 번 있었다 그래가지고 헉 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몇 번 있지. 이거 자연스러운 거지. 어떻게 딱 한 번만 이렇게 하냐. 이게 있을 수 없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징계도 없이 법원장이 경고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뭐냐? 야 이런 게 지금 세상에 밝혀졌잖아. 국감장에서 난리가 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와중에도 국민의힘 의원은 뭐가 문제냐고 감싸. 이거를 실드를 이거를 감싸. 나는 완전 돌아버리겠어요. 자, 송석준이가 또 감싸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사법개혁의 명분을 아마 찾고자 이 자리에 여경은 증인을 모신 것 같아요. 술 먹고 잠깐의 해프닝이 이런 이 사건을 갖고 이분을 탄핵하기 위한 청문회 하는 겁니까 지금? 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를 갖고 여기서 살탈 털어서 뭐 더 이상 뭐가 나와요 지금? 적당히 해야지 진짜. 아,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그 법조계가 그 전에는 낮술을 꽤 먹었죠. 근데 이제 검찰의 경우에는 예. 제 기억에 1998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의정부지검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장인 되시는 분이 있어요. 조폐창 네. 조폐창 네. 진모 네. 당시 고검장이었는데 네. 이 양반이 낮술을 많이 드시고 와갖고 기자들이 그 방에 놀러 왔는데 기자들한테 뭐 이상한 얘기를 막 해. 조폐창 파업에도 조폐공사 뭐 파업 그거 우리가 맞아요. 뭐 이렇게 네. 기획해갖고 기획한 거다. 일망타진했다는 식의 막 얘기를 해. 네. 그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예. 그래갖고 그 다음날 세계일보에 일면 탑으로 났어요. 그게. 그래갖고 발칵 뒤집어졌어. 네. 그래갖고 그때 대검에서 사고는 고검장이 쳤는데 일선 그 검사들한테 낮술 먹다 걸리면 가만 안 둔다고 이제 공문이 내려와 그때. 98년도에. 98년에. 그래갖고
낮술 먹는 게 거의 그때부터 해갖고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99년부터 마셨겠지. 아니. 뻔해. 마셨어. 왜 그런 거야? 왜 아니 저 검찰 얘기만 나오면 술을 드신다. 아니 나보다 최근까지 계셨으니까 그때 물어봐요. 그전에 낮술을 먹었던 게 맞는데 제가 2004년에 임관했건 법무관 갔다 와서 그때는 이제 이미 낮술을 먹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됐었어요. 그때는. 잠깐만요. 우리 두 검사님. 네. 그러면은 제가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검찰청에서 연어 술 파티 제도는 언제 생긴 거예요? 그런 제도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제도가 있으면 안 이상한 거지. 아니, 그럼- 관례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이상화되는 98년에는 거지. 낮술 제도가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법원은 아직도 분위기가- 많이 먹는 네. 모양이네. 분위기가- 근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그 노래방 낮술 제주지방법원 판사 3명 있지 않습니까? 네. 2명이 검사 출신이에요. 아 그래? 아니 요거 팩트입니다. 검찰 출신이 경력으로 넘어왔어. 검찰에서 못 먹게 하니까 법원 가서 먹나? 검찰에서 못 먹게 하니까 얘기하지 마요. 그거 뭐 어디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 그 연어 술 파티는 제도가 있어 언제 생긴 거야? 대답해. 제도가 생겨서 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 왜 그래요? 제 앞에서 자꾸.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속상하네. 법원은 진짜. 지금도 많이 먹는 모양이다. 그 에이, 얘기를 하는 거죠. 김영남 의원님 검찰 출신은 조용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나는 나 말고 또 한 명 있어갖고 우리가 좀 새가 될 줄 알았지 오늘은. 그거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저기서 제가 비판은 꼭 하고 싶은 게 네. 저 송석준 저 의원은 좀 미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 어떻게 지금 이 현직 판사의 음주 소란 난동 뭐 애기 쓱 보러 갈까까지 나온 마당에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저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지금 범죄 혐의까지 나가야 될 수사 나가야 될 사람을 네. 저렇게 비호를 합니까? 깜짝 국회에서. 놀랐어요 나도. 송석준은 저렇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렇게 이제 진짜. 이른바 복장 터지는 소리를 가끔 하는데요. 저게 사실은 법원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그래서 무슨 엑스맨도 아니고 저런 얘기 굉장히 너무 심하잖아요, 부적절하죠. 진짜. 네. 송석준 의원이 내년도 지방선거에 그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얘기가 있던데. 경기도민을 너무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 경기도의 수도권에 송석준 의원이 지금 3선 의원이거든요. 인기 많아요? 3선 아니 인기보다 3선 의원이 딱 2명밖에 없어. 선수가 경기도에. 네. 송석준 의원하고 저 어디야? 저 북쪽에 김성원 의원하고 딱 2명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3선 이상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엉망인 판사들이 재판은 잘할까? 재판하는 거 봤더니 잘하겠냐고. 엄청나게 폭력적인 갑질을 또 했더라고요. 네. 네. 이 무섭더라고 얘네. 그 3명 가운데 1명의 판사가요. 지난 3월 27일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공무집행 방해 사건 항소심 공판이 열렸는데 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농민 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2023년 3월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공안 탄압을 규탄하는 그런 내용의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참석을 해요. 네네. 근데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피고인들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지나가는데 이걸 이제 이분들이 막아섰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과 몸싸움하면서 이제 사건이 불거졌고 재판까지 간 사안입니다. 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검찰이 이제 재판할 때 최종 의견을 이제 말하고 그리고 변호인이 최후 변론하고 또 피고인이 최후 진술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이 재판사가 이 진짜 정신 완전 나갔습니다. 이게 진짠가 싶을 정도로 네. 제가 의심스러운데 보도상으로는 어마어마합니다.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끝나니까 이 판사가 방청석을 향해 가지고요. 아무도 움직이지 말고 일단 그대로 있어라. 와. 그리고 이 말이 끝나니까 법정 경위들에게 피고인석, 방청석, 법정 입구 곳곳에 서도록 이 판사가 지시를 합니다. 와. 근데 그 법정 거기는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다른 관련으로 사건이 있는 방청인들도 거기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 부장 판사가 쫙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어떠한 발언도 하지 말고 한숨도 쉬지 마라.
탄식도 하지 말고 눈으로만 봐라. 와. 내가 하는 말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를 어기면 구속시키겠다. 이 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적용이 된다. 와. 이거를 지금 나가는 저 화면에서 방청객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메모를 한 거예요, 저렇게. 와. 와 이거 무섭다. 와, 진짜 무서워. 와. 저도 저거를 저 기사를 보고 눈을 의심했는데요. 예. 사실상 이제 의원실에 이제 제보도 되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공수처에 고발된 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무슨 판사가 자기 왕인 것처럼 네. 그래서 진짜 설마 저랬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너무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아, 진짜 끔찍해. 그래 사실은 그 술 마신 판사 중에 한 명이 예, 그 중에 한 했다는 명이에요. 게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제 여경은 판사도 잘못해서 뭐 2차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왔지만은 예. 사실 그렇게 좀 재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좀 추궁을 하려고 같이 네.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동행명령장도 발부했는데 안 나왔죠. 예. 오창훈, 강난주 네. 이렇게 두 명은 동행명령장이 나왔는데도 국감장에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되면 사법부의 자정을 우리가 촉구를 할 만큼 했잖아요. 했잖아.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그럼 저는 우리 삼권분리 체계하에서 이제 국회에 사법부 견제 기능 탄핵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니, 저런 사람 옷 벗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바꾸야지. 아니 어떻게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할 기초 자격이 없잖아요. 야, 기본적인 것 자체가. 네. 근데 저런 사람을 아직도 법대에 앉혀놓고 아무런 우리가 견제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권한이 있으니까 이건 전 권한을 써서 저런 사람들 자정하면 제일 좋죠 사법부가. 근데 자정이 안 될 안 때는 된다고. 국회에 의해서 저는 옷을 벗겨버려야 된다. 예. 근데 어떻게 놔줄 수 있습니까? 심각해도 너무 심각합니다. 진짜 네. 심각했던 게 이게 2심이었잖아요. 예. 이 공포 분의를 조사했던 판사가 법정 구속을 해버렸어요. 그 진짜 그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법정 구속을 해버렸어요. 그 사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고인을 네. 말이 그 안 선고기를 따로 잡고 마지막에 이제 그렇죠. 한참 지나서 선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직일 선고라고 하는데 직일 선고하면서, 그거를- 예, 아, 그렇다는 직일 거예요?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어. 법정 구속을 해버렸어요. 뭐가 지 멋대로 그냥 지 멋대로. 지 아니, 멋대로야. 근데 법정 소란행위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조용했어요. 없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법정 소란행위라도 있었다면 뭐 없었어요. 질서 유지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고 예, 하지만 없었어요. 조용했는데 그랬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네. 어떻게 아무도 말 안 재판장이- 하는데 어. 조용해 이렇게 한 거야. 명령이야. 명령이라고. 변호사들도 해당된다고. 그래서 피고인이 변호사한테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하니까 그 변호사도 얼어가지고. 분위기에 아, 얼어가지고 아,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아마 그 구속이란 표현을 썼는데 그 법정에서 그 소란행위를 피우면 판사가 그 30일까지 감치를 할 수 있어요. 네. 결국엔 잡아 놓는 거지. 질서 뭐 유지. 그거를 예, 예. 일반인들은 이제 구속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만 예. 법률적으로는 감치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한 네. 달 동안은 잡아 넣을 수가 있거든. 네. 근데 그게 소란행위가 없었다고요. 하면 말이 안 되지. 예, 재판을 자꾸 똑같은 어떻게 말씀하지 그렇게 마세요. 없었어요. 소란행위 나기 직전이에요, 제가 지금. 잘 믿기지가 않아서 예, 그래요. 없었습니다. 예, 예. 그냥 비판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기표 의원님은 지금 빠르게 또 예, 국회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화이팅, 여기서 화이팅.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요.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또 이제 국정감사 지금 점심시간 이용해서 나왔고요. 네. 그래서 오후에 가서 국정감사 잘하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표 의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유디트 고함량 버전이 아니 오늘 한도 채웠을 것 같은데. 아이고, 굉장한 걸 많이 잡아내셨습니다. 오늘 만약에 한도 안 채웠으면 매불 필요가 심이 없는 거죠. 아 그래요? 아 큰일 나네. 이 체육의 영향력. 그러니까 영향력이 미비한 거지. 미비하군요. 아, 못 채웠으면 갑자기 또 만약에. 자존심 상합니다. 완전 지금 동네 북 됐어요.